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무례한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붉어진 적이 있습니까? 억지로 참자니 속이 문드러지고 당장이라도 맞받아치자니 싸움이 될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방금 그들의 의도대로 철저히 패배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착하게 참으라고 가르치거나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수들의 방식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배했던 거목, 승부사 이건희 회장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돈의 흐름도 사람도 그리고 주도권까지 모두 잃게 된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소리 지르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하는 내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의 멘탈을 흔드는 무례한 사람의 입을 단숨에 막아버리는 삼성의 초격차 전략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저급한 도발을 우아하게 무력화시키고 관계의 우위를 점하는 찐 부자들의 마인드셋입니다. 더 이상 감정 소모로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멘탈갑이 되어 진정한 경제적 자유와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소음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응원하는 따뜻한 말도 있지만 우리의 신경을 긁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말들도 섞여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비꼬는 한마디, 친구라 믿었던 사람의 무례한 농담, 혹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공격적인 언사까지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며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킥하며 후회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평생을 지켜온 철학, 바로 경청과 품질 경영을 인간관계에 대입해 이 지긋지긋한 감정 노동의 고리를 끊어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입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고 나를 지키는 가장 우아하고 잔혹한 승부사의 기술입니다. 먼저 우리는 경청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흔히 경청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이 주로 범하는 오류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말한 경청은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에게 경청은 곧 데이터 수집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불량품을 찾아내기 위해 수만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듯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증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진짜 경청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던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 공장에 투입된 원자재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 원자재가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공장을 가동해 버립니다. 불량 원자재가 들어왔는데 기계를 돌리니 당연히 결과물은 분노라는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싸움을 시작하는 것, 이것은 당신의 공장이 고장났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진정한 내공을 가진 사람, 멘탈갑이라 불리는 고수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무례한 말이 날아올 때 마음의 셔터를 잠시 내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감정의 영역이 아닌 이성의 영역에 올려놓고 품질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성의 퀄리티 컨트롤, 즉 품질 관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너 오늘 옷이 그게 뭐냐? 촌스럽게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이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내 옷이 어때서 라고 반박하는 것은 하수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당신이 화를 낼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신이 화를 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심리 기저에는 상대를 조종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보며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일종의 쾌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놀이판 위에서 춤추는 광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존버 정신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기대하는 반응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포커 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건희 회장이 중요한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의 얼굴에서 표정을 지우십시오. 무표정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너의 공격은 나에게 닿지 않았다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짧지만 상대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거나 당황할 줄 알았던 상대는 당신의 차분하고 냉정한 반응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도권은 조용히 당신에게로 넘어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금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흥분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찐부자의 태도이자 압도적인 내공의 증명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 이것이 바로 마인드셋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1단계 방어가 끝났습니다. 당신은 품질 검사를 통해 상대의 말이 불량품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반품할 차례입니다. 삼성전자가 불량 부품을 납품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례한 말을 그냥 넘기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방의 오류를 데이터를 근거로 공격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말해요? 저는 이 과정을 아주 정교하게 설명합니다. 화를 내지 않고 공격하는 법, 그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질문을 던지십시오. 되물어 보는 것은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강제로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 없이 말을 내뱉습니다. 본능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말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상황에 맞는 말인지 뇌를 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인신공격을 섞은 농담을 던졌습니다. 분위기를 띄운답시고 당신을 깎아내렸습니다. 이때 웃어넘기지 마십시오. 정색하고 화내지도 마십시오. 그저 고요한 눈빛으로 상대를 응시하며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방금 하신 말씀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혹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짧은 질문은 상대의 뇌 속에 팩트 폭행보다 더 강력한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는 순간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한 말이 문제가 되나? 내가 너무 심했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질문 하나로 상황은 역전됩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심판관이 되고 상대는 가해자가 아니라 해명을 해야 하는 피고인이 됩니다. 이건희 회장은 임원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5번 이상 반복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무례함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헤쳐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악의 없이 한 말 실수였다면 당신의 질문에 당황하며 사과하거나 얼버무릴 것입니다. 아니야, 농담이었어 라고 꼬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우아하게 승리한 것입니다. 굳이 싸우지 않고도 상대에게 너의 말은 나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절하지 않고도 사람을 고쳐 쓰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가 작정하고 덤비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당신을 공격하려 했다면 당신의 질문은 더욱 날카로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십시오. 그 말이 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상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의 저열한 의도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태도입니다. 목소리 톤은 일정해야 합니다. 흥분하거나 떨리는 목소리는 금물입니다. 마치 기계처럼 감정이 제거된 AA처럼 건조하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대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화를 낼 것이라 예측했는데 냉정하게 데이터를 분석하듯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격차입니다. 단순히 기술의 격차가 아닙니다. 인격의 격차, 태도의 격차입니다. 상대방이 흙탕물에서 뒹굴 때 당신은 구름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 보는 것입니다. 똑같이 흙탕물에 뛰어들어 싸우는 것은 당신의 옷만 더럽힐 뿐입니다. 진정한 승부사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아니, 싸울 가치조차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를 무력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친구들을 만나 뒷담화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닙니다. 인맥 다이어트가 유행하는 이유도 결국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다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회사 동료, 거래처 직원, 가족 등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매번 상처받고 피하기만 해서는 절대 경제적 자유도 갓생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루틴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미라클 모닝을 하고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고작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이 모든 루틴이 무너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하루는,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헌납하지 마십시오.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대화법을 바꿀 차례입니다. 무례한 말에 상처받던 과거의 당신과 작별하십시오. 감정적인 대응은 버리십시오. 대신 차가운 이성과 날카로운 질문을 장착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3초간 침묵하십시오. 그 짧은 정적 속에 상대방은 스스로의 말에 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 질문하십시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한마디가 당신을 관계의 약자에서 강자로, 감정의 노예에서 주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이 던진 것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거나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질문을 통해 그 쓰레기를 정중하게 반송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무례함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대응 방식은 세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의 주인, 삶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비와 역공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뻔뻔하게 나온다면 혹은 말이 통하지 않는 막무가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으로도 제압되지 않는 최악의 빌런들에게는 최후의 일격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긴 대화조차 아까운 그들에게 날리는 짧고 굵은 한 방, 그 한 방이 무엇인지 다음 단계에서 공개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앞서 상대의 공격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되받아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논리적인 질문조차 아까운 사람들, 혹은 악의적으로 당신을 깎아내리기 위해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질문을 하면 오히려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거나 궤변을 늘어놓으며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지루한 핑퐁 게임을 단 한 번에 끝내버릴 결정적인 무기를 꺼내야 합니다. 이것은 대화의 기술이라기보다 상대의 존재감을 지워버리는 마인드셋의 혁명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추구했던 초격차 전략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늘 강조했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압도적인 1등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가 말한 초격차란 단순히 기술력이 조금 앞선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격차, 따라오려다 가랑이가 찢어질 만큼의 아득한 차이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초격차입니다. 이 철학을 당신의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십시오. 무례한 사람이 당신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보기에 당신이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거나 혹은 만만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개미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듯이 당신의 격이 상대방보다 월등히 높다면 그들의 비난은 소음조차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격차를 말 한마디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논리도
화려한 언변도 필요 없습니다. 딱 4글자면 충분합니다. 바로 그래서요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인다면 어쩌라고요가 될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십니까? 혹은 너무 유치해 보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요즘 살 좀 찐 것 같다. 자기 관리 좀 해야겠는데. 혹은 너는 성격이 너무 예민해서 탈이야. 사회생활 하려면 좀 둥글게 살아. 라고 훈수를 둡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건드려 당신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시도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명을 하거나 화를 냅니다. 아닙니다. 저 요즘 운동하고 있습니다. 라거나 네가 뭔데 상관이야? 라고 반응합니다. 이것은 상대가 던진 프레임에 갇히는 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웃으며 그래서요 라고 답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래서요 라는 말의 속뜻을 해석해 봅시다. 그것은 네가 한 말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의 그 평가는 나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이 던진 공격의 화살을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는 당신이 당황하거나 반박하기를 기대하며 공격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기계를 마주한 것과 같습니다. 입력값을 넣었는데 출력값이 오류가 난 상황, 상대방의 뇌는 정지합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내용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했던 것처럼 당신의 태도는 여유롭고 당당해야 합니다. 절대로 비꼬거나 공격적인 톤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해맑고 명랑한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십시오. 아, 정말요? 그래서요? 라고 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묻는 것처럼 혹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 연기하십시오. 여기에 어쩌라고 요를 덧붙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자는 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쩌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라는 뉘앙스를 풍겨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조언이나 비난이 나에게는 입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정중하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밝은 미소와 이해할 수 없는 반응 앞에서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화를 내자니 자신이 속 좁은 사람이 될 것 같고 계속 공격하자니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회식 자리를 떠올려 봅시다. 꼰대라고 불리는 상사가 술 기운을 빌려 선을 넘는 발언을 합니다. 자네는 다 좋은데 패션 센스가 너무 촌스러워.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나?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여기서 정색을 하고 대들면 당신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 되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호구가 됩니다. 이때가 바로 초격차의 내공을 보여줄 타이밍입니다. 술잔을 내려놓고 상사를 향해 환하게 웃으십시오. 그리고 경쾌하게 말씀하십시오. 부장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시는군요. 와, 예리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한마디면은 족합니다.
상사는 당황할 것입니다.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 라고 얼버무릴 것입니다. 그때 한 번 더 쇳기를 박으십시오. 아, 그렇군요. 저는 또 제가 옷을 받고 입으면 회사 매출이라도 오르는 줄 알았습니다. 하하하. 근데 어쩌라고요? 제가 지금 옷을 갈아입고 올까요? 이 대화의 흐름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뼈가 있는 팩트 폭행입니다. 옷차림과 업무 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상사의 말이 얼마나 쓸모없는 오지랖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식은 웃음과 질문이기에 상사는 화를 낼 명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수의 처세술입니다. 칼을 들지 않고 상대를 베는 기술, 웃으면서 상대의 입을 막아버리는 기술, 이것이 진정한 승부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멘탈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내 존재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 내가 가는 길이 맞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TV나 만들던 삼성이 무슨 반도체냐? 망할 것이다 라는 악담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초격차라는 목표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당신들이 떠들든 말든 나는 세계 1등을 할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꿈을 비웃습니까? 당신의 노력을 폄하합니까? 갓생을 살기 위해 미라클 모닝을 하고 독서 루틴을 지키는 당신을 보며 유난 떤다고 비아냥거립니까? 그들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저 미소 지으며 속삭이십시오. 그래서요, 나는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고 있는데 당신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그래서요 전략은 당신을 지키는 방패이자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창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을 사용한 직후에는 미묘한 정적이 흐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할 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하수들은 불안해하며 다시 주절주절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침묵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 대화의 판을 엎고 새로운 판을 깔아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젠다 세팅, 즉 의제 설정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리더는 남이 만든 주제로 토론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회의 때마다 임원들이 준비해온 보고서를 덮고 본인이 생각하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라며 대화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무례한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이 전략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라고 말해 상대의 입을 막은 후 바로 화제를 전환하십시오. 상대방이 불편해할 주제나 혹은 당신이 주도할 수 있는 주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기술을 우리는 연막작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모 지적을 하던 상사에게 그래서 요를 날린 후 숨 쉴 틈도 주지 말고 이렇게 이어나가십시오. 아, 맞다. 부장님, 그건 그렇고 이번 주 주식시장 보셨습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심상치 않던데 부장님은 대비 좀 하셨습니까? 혹은 요즘 건강검진 시즌인데
부장님 혈압은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좀 붉으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이것은 완벽한 화제 전환입니다. 외모라는 저급한 주제에서 경제나 건강이라는 보편적이고 중요한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에게 다시 질문을 던짐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당신이 쥐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방금 자신이 무슨 공격을 하려 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느라 급급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의 흐름을 지배하는 법입니다. 화제를 돌릴 때는 상대가 잘 모르는 분야나 혹은 상대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찐 부자들의 화법을 보십시오. 그들은 생산적이지 않은 대화가 길어지는 것을 혐오합니다. 남의 험담이나 가십거리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단호하게 끊고 일 이야기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이 과정은 마치 인맥 다이어트와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람을 안 만나는 것만이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만나더라도 영양가 없는 대화를 차단하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대화로 유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관계 관리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려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대신 당신이 대화의 DJ가 되어 원하는 음악을 트십시오. 당신이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순간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말이 먹히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상대는 당신 앞에서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학습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죠? 여기서 우리는 손절의 미학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과연 손해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불필요한 지방을 걷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내공을 쌓아갈수록 당신 곁에는 더 좋은 사람들, 더 수준 높은 사람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 절박한 변화의 의지가 삼성을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무례한 사람들에게 참고 웃어주며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그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그래서요. 와, 어쩌라고요. 그리고 과감한 화제 전환 기술. 이 세 가지를 당신의 무기고에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실전에서 사용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성공해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거대한 괴물이 사실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는 것을 당신의 시간은 금보다 귀합니다.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을 쳐다보는데 쓰지 마십시오. 그들이 떠들게 놔두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묵묵히
자신의 루틴을 지키고 내공을 쌓으며 경제적 자유를 향해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등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질 때쯤 그들의 비난은 동경과 찬사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삼성의 회장 이건희가 우리에게 남긴 침묵과 승리의 교훈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적의 기세를 꺾는 법. 이제 당신은 그 비법을 손에 넣었습니다.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실제 부자들은 어떤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멘탈을 넘어 통장의 잔고를 불리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제압하고 얻어낸 그 평온한 시간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당신이 진짜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단단하고 빛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의 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외쳤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제 당신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휘둘리던 나약한 과거를 버리고 태도를 바꾸십시오. 더 이상 저열한 감정 싸움에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아껴 미라클 모닝과 성공 루틴을 만드는 데 쏟아부으십시오. 그래서요, 라는 단어 한마디로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인맥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경제적 자유와 갓생으로 이끌어줄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당신은 어떤 무기를 얻으셨습니까? 당장 내일 현실에서 적용할 한 가지 결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선언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타인의 가벼운 말에 당신의 인류 마인드셋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돈의 주인은